화제된 것을 계기로 대화를 통해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극심한 대치 상황을 경남도의원들이 남의 일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다가올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리산 고분군과 남문해 고분군의 발굴 조사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두 고분군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50여일을 이어온 삼성교통 노동자의 철탑 농성은 해제됐지만 삼성교통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대화를 통해 삼성교통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시내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식 기자입니다. 철탑 고공 농성 53일, 단식 5일 만에 삼성교통 노동자 2명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노동자의 아내는 남편의 무릎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삼성교통 노조가 버스 운행을 재개하고 철탑 농성도 해제했지만 진전된 논의는 없습니다. 때문에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와 삼성교통이 조속히 대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업의 완전한 철회, 해제, 이것이 저는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시는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사 민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진주시의회 시내버스 특위에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 관련 집회 중단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진주시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완전한 파업 철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인 겁니다. 삼성교통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 제도와 정책 전반을 살피고 대안을 찾자는 주장은 진주시와 삼성교통 노조의 갈등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철탑 농성 해제라는 새 국면이 삼성교통 사태를 추스리고 시내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진주시의 논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극심한 대치 상황을 지켜본 경남도의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좌불안석입니다.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다가올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 1차 심사를 하게 될 교육위원 9명의 속내를 박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민의 이목이 쏠린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원내대표단과 교육위원들을 소집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좀 이 사안을 심사를 하고 좀 이렇게 다룰 것인지 우리 당의 입장들을 좀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학생인권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전체 도의원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1차 관문격인 교육위원 9명의 의중이 어떻게 갈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교육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송순호 의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그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교육위원은 자유한국당 조영재, 박삼동, 이병희 3명 전원에다 무소속 강철우 의원이 포함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의 인권이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힘든다는 그런. 아직은 입장 표명을 미룬 교육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표병호, 원성일, 장규석 의원 3명입니다. 현재로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 2, 반대 4, 유보 3으로 3명의 유보 의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교육의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심사를 보류하자는 정도인데 5월 임시회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많아 이 역시 어려운 선택입니다.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을 정치 논리로 정치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토론하고 타협하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지난달 초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갔던 함안 마리산 고분군과 남문의 고분군의 발굴 조사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남문의 고분군과 마리산 고분군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학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함안 마리산 고분군 1호분과 2호분 사이에 자리한 45호분. 목광묘 주변으로 흙을 쌓아 올린 흔적, 즉 봉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게 쌓을수록 당시 왕권의 힘이 세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번 발굴 조사에서 목광묘 봉토분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고청 고분 내에서 밀봉토와 봉문토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목광묘 단계에서부터 고청 고분이 조성되었고 말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예가 되겠습니다. 목광묘에서 출토된 굽다리 접시와 그릇 받침은 아라가야의 찬란했던 토기 문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본 지배층과 교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나라연 당산 유적 출토품과 거의 흡사한 아라가야 양식의 토기가 출토된 겁니다.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의 묘역인 굴식 돌박 무덤입니다. 남문의 고분군에서 발견된 이 무덤은 인근 마리산 고분군의 왕묘역이 고스란히 이곳으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라가야 왕족이 마리산 고분군에서 남문의 고분군으로 이동한 흔적이 남문의 고분군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발굴 성과들은 마리산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고대 왕국 아라가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천의 한 축산 농가에서 결핵에 감염된 소가 발견돼 양성 반응이 나온 감염소와 인근 농가의 감염 의심소 등 76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결핵 양성 반응을 보인 소는 414마리이며 소 결핵은 바이러스가 아닌 소의 분비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경상남도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7억 원을 확보해 각종 재해예방 사업에 투입합니다. 도는 이 가운데 진주시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와 창원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사업 등에 42억 원을 투입하고 배수장과 제방, 조수지 등 방제시설 보강 사업에 93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사회재난 분야 특별교부세도 12억 원을 확보해 도내 산불 피해 대책과 사전 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도정회의실에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선 용역 수행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용역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분야별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고속철도가 동부 경남까지 아우르는 KTX이므로 경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제19회 진주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오늘 1000여 명이 자리하는 가운데 진주 문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39개 읍면동 회원들은 문산읍 스포츠파크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 보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했던 지리산과 가야산, 도규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가 내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를 개방하지만 산불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화기 소지나 취사 등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가 잦은 함양읍 5곳에 CCTV로 촬영한 불법 투기자의 사진을 공개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은 규격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대형 폐기물 등의 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불법 투기자의 사진을 환경 양심 게시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 투쟁 주간 준비 모임은 오늘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가진 규탄 대회에서 지난 2017년 크레인 사고로 31명의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회사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단계 하청법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 정문에는 분향소가 설치돼 다음 달 2일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